Kill your target. 한 주간 인터넷과 뉴스를 뜨겁게 달군 과학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과학 뉴스 사이언스톡의 이슈연입니다. 한 주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핫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로얄 베이비, 이상 고온, 스마트 총알 등이 눈에 띄는데요. 과연 어떤 뉴스들일지 베스트 7으로 정리해봤습니다. 7위부터 만나볼게요. 7위, 원샷 원킬, 날개 달린 스마트 총알. 직선으로 날아가야 할 총알이 궤도를 벗어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춥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휘어지는 총알이 현실에 등장했는데요. 첨단 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 연구기획국이 목표물을 추적하는 스마트 총알 이그젝토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발사 후 소형 날개를 펼쳐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이그젝토 영상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던 총알이 궤도를 조정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총알을 이용하면 초보 저격수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요. 원거리 저격이 가능해서 저격수의 안전도 보장된다고 합니다. 6위. 기발한 상상이 현실로 무료 인터넷 프로젝트. 뉴질랜드 남부의 한적한 마을, 커다란 풍선이 하늘을 둥둥 떠다닙니다. 열기구처럼 생겼지만 이건 구글에서 띄운 인터넷 풍선인데요. 무선 중계기를 실어 지상에 인터넷 데이터를 뿌리는 겁니다. 풍선 하나가 일종의 기지국이어서 인터넷 오지에 여러 개를 띄워놓고 연결하면 그물처럼 촘촘한 무선 인터넷망이 연결됩니다. And that was fast too. To be the first person to do that is a little bit cool as well. 기발한 상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도 독수리란 뜻의 아킬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태양빛으로 충전하며 비행하는 드론 1,000개를 지구촌 곳곳에 띄워 인터넷 데이터를 공짜로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들 덕에 인터넷 오지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예정이라니 엉뚱하지만 가치 있는 도전이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하면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3, 7일 동안 외출을 금하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지난 2일 딸을 출산한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 손비가 10시간 만에 대중 앞에 나타나 서양의 남다른 산후조리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위, 동서양의 산후조리 어떻게 다를까? 영국 왕실에 25년 만에 공주가 탄생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딸을 안고 대중 앞에 나타난 케이트 미들턴 왕세 손비였는데요. 출산 10시간 만에 총알 퇴원을 한 건 물론이고요. 세팅된 머리에 매니큐어, 하이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모습입니다. 한간에서는 당일 출산이 맞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하네요. 출산 후 실내 온도부터 먹는 음식까지 신경 쓰는 동양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산모들은 평소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지낸다고 하는데요. 동서양의 산후조리법,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백인계 여성들의 골반은 아시아계 여성에 비해 넓고 둥글어서 출산이 더 유리합니다. 또 아시아계 여성은 근육량이 적어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산후조리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과 문화에 맞게 산후조리 문화가 발전한 거죠. 4위, 완전 인공심장 상용화 앞두고 빨간불.
카르마는 완전 인공 심장을 수년간 개발, 동물 실험을 거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인체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이식한 인공 심장은 좌우 심실 가운데 한쪽을 대신하는 보조 심장이지만 카르마가 개발한 이 완전 심장은 전체 기능을 대신하며 기존 인공장치의 주요 부작용을 줄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8개월 만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서 첫 번째 이식 환자는 수술 후 75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인공심장. 하지만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수술 1년 내에 사망하면서 그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위) 1, 2인승 앙증맞은 전기차 시대. 유럽에서만 15,0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전기차 트위지. 일반 자동차의 3분의 1 크기에 한 번 충전하면 100km를 갈 수 있어서 도심 출퇴근, 배달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성 강한 디자인에 20가지 색상 등 폭넓은 선택 사항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패션카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잠재력이 큰 만큼 상반기 중 국내에 도입해서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한 중소업체가 개발한 2인승 오픈카 예쁘잖아 R도 눈길을 끄는데요. 하나의 강판으로 차체를 만들어서 시속 60km로 주행하면 최장 57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심 내연과 교통체증을 해결할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과연 기대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2위, 한반도 이상고온 비상. 지난 100년 동안 약 1.7도가량 상승한 평균 기온. 계절을 앞선 이상고온에 한반도의 농업 지도까지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온대 과일인 사과는 2090년에는 강원도 일부 고랭지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국민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식중독은 물론 손과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까지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스위스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의 원인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없다면 현재 이상고온 현상의 4분의 3이 일어나지 않고 이상 강우는 18%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 주말 번호 이동 건수가 급증하면서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눌린 건데요.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위, 가정의 달 5월 이동통신 시장 훈풍 예고.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황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6만 700여 건의 번호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주말보다 약 16%가량 증가한 양인데요. 연휴 특수와 함께 잇따른 신제품 출시, 정부의 요금 할인제 시행이 맞물리면서 선택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단통법 이후 보조금 상한선이 제한된 탓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보면 아직도 빙하기란 입장인데요. 쉬는 날이 많아 휴대폰 판매 성수기인 5월. 소비자의 발길을 계속 붙들기 위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도 눈길을 끕니다. LG U+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재개했고요. SK와 KT는 멤버십을 활용한 혜택 강화에 나섰는데요. 과연 이동통신사의 전략이 얼어붙은 소비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전국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연일 높음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창문에 앉은 노란 꽃가루 때문에 집안 환기는커녕 외출조차 두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루 중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죠. 이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요. 외출을 해야 한다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톡,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